63페이지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일단 예시가 지워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 물건을 샀죠. 재고를 구입을 했는데 일단 2월달에는 이제 100원짜리 한 개 샀어요. 그리고 3월달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서 이 재고를 12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4월달에는 이제 140원을 주고 재고를 구입을 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5월달에 2개를 판매를 했다 이거죠. 2개를 판매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가 얼마일까, 그죠? 선입, 후입, 평균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먼저 선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선입선출의 정의상 예전에 물건이 먼저 팔리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옛날 물건은 뭐죠? 2월달 거죠. 그래서 일단 100원짜리 하나 팔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120원짜리죠.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220원입니다. 자, 220원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재고는 당연히 뭐가 돼요? 가장 최근에 산 140원이 되겠죠, 그죠? 14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매출원가는 옛날 금액이고 기말재고는 최근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금액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기말재고 금액이 좀 정확한 거죠. 여기서 정확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최근의 시세를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물건의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남아있는 재고의 금액이 좀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이겁니다. 옛날의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지금 시대하고 많은 얘기예요? 뭔가 좀 되게 시점이 많이 다르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산 물건이 요거였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금액이 원가다 이러면은 아니 언제적 금액을 얘기하고 있나 분명히 그렇게 반응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화에서는 뭐가 정확도가 높아요? 기말재고의 금액이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뭐의 금액이 부정확해요? 매출원가의 금액이 좀 부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물가 변동에 대한 상황을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기말재고의 금액은 적절하지만 매출원가의 금액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입니다. 후입선출. 후입선출은 어때요? 최근에 구입한 재고가 먼저 팔린다는 거죠. 선입과 반대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근의 재고는 뭐예요? 140원짜리죠. 그래서 140원짜리 팔렸고, 자, 그 다음에 좀 최근의 거는 뭐죠? 120원이잖아요. 그래서 120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60원입니다. 그러면 후입선출법화의 재고는 되게 옛날 거라는 거죠. 100원이네, 그죠? 2월달 거 1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후입선출법하에서는 어떤 금액이 최근의 시세를 반영해요? 그죠? 매출원가가 되죠. 그럼 반대로 기말재고는 어떻다? 최근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법 보십니다. 평균법. 자, 평균법은 뭐예요? 그냥 전체 재고를 뭔가 이렇게 평균치로 환산하는 거죠. 자, 이 재고 3개를 더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100 더하기 120 더하기 140이니까 36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재고의 개수는 111이니까 3이죠? 그러면 160 나누기 3 하면은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120원이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법화의 매출원가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 되는 거고, 자, 기말재고는 얼마가 돼요? 120 곱하기 1이니까 1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균법 보시면은 어때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어때요? 좀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가 정확히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냥 귀찮아서. 자, 순서를 따지기가 귀찮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기 귀찮아서는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평균법을 왜 쓰냐 물어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왜 평균법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히 답변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선입, 후입, 평균법에 대한 금액을 한번 가상으로 해봤습니다.